먼저 첫 번째 사례는 50대 여성분이신데요. 네. 평생을 돌출입으로 고민을 하셨대요. 네. 이분께는 어떤 교정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50대면은 이제 중년이잖아요. 좀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입이 약간 나와 있다는 거는 어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약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던 게 없어지니까 들어가면서 약간 처지게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 뭐 10대나 이럴 때는 거의 들어가는 효과만 생기지만 특히 중년 이상에서는 처지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리프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리프팅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중년 이상인데 돌출입을 꼭 개선하고 싶고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변하고 싶으면은 얼굴이 약간 처질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처진 듯한 모습이 너무 싫으면 나는 뭐 리프팅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안면거상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두면은 훨씬 좋겠죠. 예, 정말 좋은 조언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분이신데요. 평생을 이제 너무 삐뚤 아랫니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셨대요. 네. 지금 교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아랫니가 더 보이거든요. 입술이 이렇게 처지면서 아랫니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싶은 거는 아주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낸 거잖아요. 지금 60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 10대부터 삐뚤었다고 치면 거의 50년을 삐뚤은 상태로 살면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잇몸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치아가 이게 아주 삐뚤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치석도 잘 쌓이고, 그 치아가 이렇게 오밀조밀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잇몸뼈 치조골이 이제 적은 거거든요. 잇몸뼈가 적잖아요. 이게 치아가 오밀조밀한 게 그 사이에 뼈가 이렇게 적은데, 그 사이에 이제 혹시나 과거에 염증이 있었으면은 잇몸뼈가 저항을 할 수 있는 그게 적기 때문에 빨리 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가 삐뚤었던 분들은 그 부위에 잇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정을 하면은 당연히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치아의 잇몸 수명이 이제 낮아지고 심하면 빠질 수도 있다. 원래는 뭐 10년 정도 더 쓸 치아였는데 뭐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정 치료로 이제 치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서 짧아질 수 있죠. 그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다른 예에서도 뭐 얼굴이 처지면은 안면 거상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잇몸이 안 좋고 연세가 많은데 교정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분은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걸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다음 사례는 60대 여성분이신데요. 네. 최근에 본인의 앞니가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원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가 삐뚤어졌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병리적 치아 이동이 생긴 경우입니다. 병리적 치아 이동은 이제 이가 잇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잇몸의 염증이 흔히 말하는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염이 있으면 치조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치지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치아를 잡아주는, 쉽게 말해서 그런 그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치아가 움직인 건데 거기다 대고 또 교정을 하면은 잇몸이 또 나빠진단 말이에요. 교정이 잇몸에 나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 팔에 상처가 있다고 칩시다. 평소에는 그 팔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다 손으로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덧나고 더 덧나고 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교정도 똑같은 거예요. 잇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교정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치주염이 있는 그 병적인 상태에서 교정을 한다는 거는 상처가 있는데 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잇몸이 나빠서 치아가 움직인 건데 그거를 교정을 해서 개선을 한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치주염을 해결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거 치주염을 먼저 개선을 하고 치주염이 개선된 상태에서 교정을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네. 일반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던 중 거기 계시는 치과 네. 선생님한테 부분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으셨대요. 네. 네, 이 50대 여성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부분 교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치고 여기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예. 요것만 붙이면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네. 부분 교정 될 것 같잖아요. 예, 예. 몇 달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랫니가 윗니에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윗니를 이제 간단하게 모으는 순간 아랫니랑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붙는 것 같다가 아랫니랑 부딪히면서 이제 더 이상 틈이 안 붙게 돼요. 그래서 아래도 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해야 돼요. 기간도 짧게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짧은 기간에 부분적으로 하니까 비용도 적겠죠. 쉽게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일반 치과에서 뭐 여기만 몇 달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볼 땐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요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를 다 해야 되고 비용도 당연히 뭐 적게 드는 게 아니고요. 1년 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치료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정도 노력이 들 것 같으면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모든 교정치료가 그렇겠지만 중년 교정치료는 정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 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예. 얻고 싶은 게 큰 만큼 이제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고 과정도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